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법사위 이성윤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 깐부 박희승 의원은 언제 만난대요? 최근에 우리 박희승 의원이 상임위를 바꿨다면서요, 의원님? 예, 8월 6일자로 우리 예.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에 따라서 박희승 의원은 그 국방위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8월 21일 본회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이제 정식 선출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8월 26일 화요일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첫 데뷔를 하는 건가요? 예, 그런 셈이죠. 이제 그 사이에 물론 이제 내일 본회의 선출이 되면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시지만 법사위 전체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예. 열립니다. 그러면 8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의 주요 이슈는 혹시 뭐가 있나요, 의원님? 아무래도 그 윤석열 그 서울구치소 CCTV, 예. 그다음에 바디캠 영상 바디캠 공개 영상. 여부가 예. 가장 중요하고요. 지난 8월 초에 저희가 윤석열 1차 소급 버티기 했을 때 예. 저희가 서울구치소 가고 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그 CCTV 영상을 공개해라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협조를 안 했거든요. 그랬죠. 저희가 이제 2차로 다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그때는 협조도 안 해주고 언론 취재도 못하게 하고 무려 40분 동안 기다려서 서울구치소장한테 우리한테 제공은 못해도 도대체 의자를 어떻게 자꾸 버텼는지 불법은 없는지 보자 라고 했는데 3시간 동안 대치를 했지만 못 보고 왔습니다. 3시간 동안에 대처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법사위에서 꼭 의결을 통해서 요구할 예정이고요. 또 그 윤석열 측 변호인이었던 김계리 변호사도 공개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네. 이렇게 2개를 해가지고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 CCTV를 받아서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김계리 변호사가 CCTV 공개를 요구해서 예. 우스갯소리로 김계리 변호사가 엑스맨 아니냐 뭐 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좀 당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쪽 인권 침해 여부를 따져본다 이런 그러겠죠. 건데요. 예, 예. 대통령 본인이 인권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죠. 본인뿐만 아니고 이 본인의 5,200만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해야죠. 사실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거기서 속옷만 입고 안 나가고 두 번째는 의자를 버티고 안 나갔다 하는 말 듣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국민들이 2017년도에 그 최순실 또 똑같이 출석을 거부했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그리고 윤석열이 그 당시에 팀장이었는데 그 강제로 세평장 받아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말하는 환경미화원이 연병하네. 연병하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환경미화원이. 예. 예. 이번에는 국민 5,200만 국민들이 윤석열을 보고 1, 2차 거부를 보고 연병하네 하고 있어요. 다시 영장 받아서 꼭 집행해야 돼요. 그래야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그 당뇨를 핑계로 지금 실명위기 뭐 그런 걸 자꾸 거론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이 국민들께서 이제 구속될 때부터 훤히 봤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법기술을 다 부리잖아요. 예. 이제 쓸 수 있는 법기술은 다 썼어요. 안 통해요. 이제 마지막 나온 법기술이 뭡니까?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나가는 방법은 구속 집행정지 또는 형 집행정지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정지될 방법은 건강 마일리지 쌓여야죠. 핑계 마일리지, 건강 핑계 마일리지 예. 쌓아야 나 이렇게 아프니까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법무부가 이미 그걸 다 알고 다 진단받게 해줬다, 진료받게 해줬다 해버린 바람에 다 김이 빠졌죠. 이제는 그런 꼼수가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예전에는 통할지 몰라도 예. 지금은 안 통한다. 법꾸라지 기술을 많이 부렸는데 다 윤석열이 졌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 지난번 그 서울구치소장 이야기도 안 할 수 없는데 당초에 그 3대 특검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이제 그 전현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도 같이 예.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공개를 요구했는데 거부해서 그러면 열람이라도 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마저 거부하고 예. 이후에 지금 교도소장이 교체가 됐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구치소는 그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소입니다. 예.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죠. 그러면 저희 국민을 대신해서 과연 그 CCTV가 있느냐 저희들한테 제공해서 공개하는 것 말고 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 이걸 열람이라고 그럽니다. 예.
피감기관,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가가지고 저희가 감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정활동이거든요. 그걸 열람이라도 하자 했더니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은 다음 법사위에서 반드시 법사위 의결로 보여달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법사위 갔던 법사위원들이 문제제기한 거 이 구치소장은 안 되겠다. 예. 도대체 왜 법을 이렇게 해석하느냐. 예를 들면 윤석열이 안 나간 겁니다. 출석을 안 하잖아요. 그럼 형집행법 97조 1항 3호를 보면 교도관이 위력으로서 교도관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면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갑 채우고 보수줄 채워서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한 겁니다. 예. 또 그 전날 법무부 장관이 최평장 집행에 협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시를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보통의 교도소라면 장관 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히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고서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공무원의 근무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질책을 엄청 많이 하고 왔죠. 그리고 법사위 차원에서 인사조치를 많이 하라고 요구했고요. 그 결과 교체가 됐는데 법무부 장관 차원에서도 아마 교도소, 구치소 운영 실태를 아마 검사해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휴대폰은 절대 갖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형 집행법에 보면 전자기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처벌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감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바로 인사조치를 한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법사위 차원에서 반드시 CCTV 영상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국민께도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치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로 특검이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면 이번에는 좀 구치소가 지난번보다는 달리 좀 이렇게 뭐 3대 특검이 원하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 전임 이번에 전보된 소장의 태도를 봤는데 새로 부임한 그 구치소장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잘 할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 국민들이 그 지금 법사위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 또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새로 선임됨에 따라서. 예.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육선이 법사위원장 맡는 거는 정말 흔한 일이 아니죠, 의원님? 아마 역사상 거의 없었을 겁니다. 보통 3선 정도가 위원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예. 어떤 때는 1년씩 하고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예. 육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했던 국회의장이 보통 육선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분이 법사위원장을 하신다. 대단한 결단이죠. 희생입니다. 희생. 제가 보기에는. 예. 저는 추미애 장관이 그 내정됐다는 말씀 듣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라도 말로 좀 짠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짠하다. 예, 정말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렇게 좀 약간 육선이면 대우를 받고 언로로서 대우를 받아야 할 분이 실전 현장에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터에 뛰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까. 또 이런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전라도 말로 좀 속이 짠했다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시기 합니다 하셨나요? 예, 짠합니다. 짠하다. 그때 그 추미애 의원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게 본인의 그 소명으로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하셨다고 하고요. 역시 이제 법사위는 우리 그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 사법 개혁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정말 분명하고 신속한 이런 의지를 가진 분이 법사위원장이어서 좋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도 보면 그 댓글에 보면 예. 추다르크 응원한다 뭐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희생을 해달라. 예. 많은 국민들이 응원한다라고 이렇게 네. 좋은 댓글이 막 잇따라 달리고 있더라고요. 예. 잘하실 겁니다. 예. 그 추가로 속옷저항 아까 나와서 이야기한 예. 말씀드리는 건데 한 명이 더 있죠? 속옷저항? 국민의힘 국민의 당사에서. 이제 특검에서 그 통일교 관련해서 예. 특검에서 그 국민의 당사 당원 명부죠. 그걸 좀 보자라고 했더니 다 이게 저항을 했는데 특히 김문수 전 대표가 예. 속옷저항을 했어요. 그 예. 엘리베이터 앞에 깔아놓고 그래서 뭐 농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주무실 건 다 주무시고 숙식농성인가요? 숙박농성. 숙박농성? 그걸 하신 것 같은데 예.
왜 저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속옷 입고 버티고 또 대표라는 그 대표 출마하신 분이 이번에 예. 그분이 저렇게 속옷 입고 하는 거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하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특검은 지금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어떤 연관성을 따지고 있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도 방송을 보면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뭐 100만 명인가요? 뭐 예. 저기 그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야당 탄압이다 그렇게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 아니고요. 과연 예. 이게 정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예.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영장을 신청했을 것이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협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보통 영장을 받으면 장소를 뒤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예. 명부를 세팅해가지고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 민주당 핑계 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민주당도 다 협조해줬어요. 예. 영장 받아오면. 공당으로서 특검에 협조를 해야 마땅하죠. 이게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법은 만인한패.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평등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님이 고검장 출신이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그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에서 뭐 주민번호, 계좌번호 다 달라고 했다 그러는데 특검은 뭐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떠십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이제 의혹이 과연 통일교 측에서 당원을 가입시켰냐 안 했냐. 예. 명단하고 또 실제 당원 명부 관리는 중앙당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민등록번호, 당연히 동일이 있으니까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확인이 필요하죠. 예. 그걸 줄 수 없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의원님이 그 처음부터 이렇게 이슈를 몰고 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띠지가 분실될 수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30년 검사 역사상 저는 검찰 경험하면 띠지 분실했다, 관봉권 스티커 분실했다, 이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상식에도 안 맞습니다. 중학생 정도만 돼도 그거 정말 중요한 자료고 이걸 없애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우리 이제 뇌물 사건 수사는 증거가 별로 없잖아요. 주로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쩌다가 가끔 압수해 보면 그 띠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현금을 은행에 찾으면 보통 5만 원짜리면 100만 원 단위로 묶습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20장을 100만 원으로 묶어가지고 예. 띠지로 묶죠. 예. 또는 관봉권은 여러분들이 생소할 것 같은데 관봉, 나라에서 봉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줄 때 도매로 하는 것처럼 이 은행 본점이라든가 또는 돈을 많이 가져가는 곳, 그런데 현금을 줄 때 이렇게 5천만 원씩 싸가지고 100만 원씩 띠지로 묶지 않습니까? 예. 그걸 20건을 하면 5천만 원이 돼요. 예. 그걸 하나의 관봉권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받은 사람 입장에 보면 어디서 받은지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현금 받을 때는 한 장 한 장 받거나 또 100만 원 받으면 주로 고무줄로 묶은 것이 많잖아요. 띠지는 많지 않습니다. 신권에만 있고 또 관봉권도 신권에만 있는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현금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거든요. 예. 그걸 분실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기사를 보면 그 서울 남부지검이 그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1억 6천만 원의 그 뭉칫돈을 발견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벌써 지금 8개월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라면 이 뭉칫돈의 출처를 지금 밝혀야 되는 건데 정작 그 띠지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그 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만약 경찰이 이걸 잃어버렸다. 예. 그러면 난리 났을 거라는 거예요. 검찰이 경찰을 잡들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작 검찰은 지금 봐주기 수사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까 검찰이 해체돼야 된다. 이런 예.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저도 띠지를 통해서 뇌물을 밝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후배들을 상대로 그 띠지 수사 기법이라는 강의도 옛날에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예. 그 띠지는 그 띠지를 통해서 영장을 받으면
그 무렵에 돈을 인출해 간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그걸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띠지는 정말 중요한 증거 자료인데 더군다나 건진법사 김건희와 유착관계를 수사하는 검찰이잖아요. 이게 분실했다? 그럼 국민들은 이건 뭔가 숨기려는 사람이 없앤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특검에서 수사를 해라. 또 법무부에도 감찰을 요구했더니 법무부에서는 대검에다 감찰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해 보니까 법무부 감찰관이 아직 임명이 안 됐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시켰다는데 장관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아마 할 것 같고요. 또 특검에서도 건진법사 어저께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런 관봉권 관련해서 수사도 또 수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의원님. 네. 이 스토리를 지금 의원님이 누구보다 좀 잘 아시잖아요. 네. 잠깐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관봉권이라든가 띠지가 있는 현금을 보관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랑 삼아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랑 삼아서. 예. 예. 보통 돈을 받을 때는 봉투에 낱개로 된 걸 100장, 20장 해가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또는 돈을 많이 받을 경우에 이 띠지를 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제 수사 경험으로 보면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띠지를 다 버려버려요. 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띠지가 있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받거나 또는 자랑하려고 했거나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걸 압수해 오면 이게 직원이 분실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과에 맡겨놓고 압수하고 그걸 검사실에 갖다 놓고 계속 수사를 하는 겁니다. 추적을 하는 건 기본이죠. 예. 그걸 안 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아직까지 말씀해서 8개월이 지났는데 나온 것이 없잖아요. 예. 그 자체로 특검에 갔어요.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치검찰이 또 김건희를 봐주려고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저도 특검 수사가 답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지만 있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출처를. 띠지 수사가 어렵긴 하지만 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렵나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첫째는 돈을 누구한테 인출하려면 그 무렵에 그 텔러 은행 직원이 인출한 시기를 특정해야 되고 예. 또 얼마 정도 이상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받기가 어려운데 약간 포괄영장 비슷하게 하잖아요. 예. 그걸 최대한 좁혀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이 발부를 해요. 예. 그때 띠지 수사가 되고요. 그 무렵에 누가 얼마 정도 찾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그 검찰 수사 방식을 잘 모르지만 예. 일반인으로서 생각하기에 아니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예.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6천을 띠지로 가져갔다. 예. 근데 그거를 요즘 같은 또 최첨단 시대에 검찰이 8개월 동안 헤맸다. 네.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아니 금방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띠지가 중요한 단서고요. 주변 사람 진술로 종합해보면 금방 나와요. 예. 찾기 쉽습니다. 근데 저렇게 자료를 분실해버리면 찾기도 어렵죠. 예. 더군다나 바코드 같은 경우는 이 사진 찍은 걸 안 되잖아요. 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대한 처벌을 받거나 중징계를 받거나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성현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유심히 지켜보는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작년 처음 21대 국회 등원하시면서도 김건희 관련 법을 이렇게 입법하셨잖아요. 예.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그 선거 구호가 예. 김건희 아웃입니다. 그랬죠. 윤석열 심판. 아, 윤석열 심판, 예. 김건희 아웃. 예. 그래서 제 선거 공약 중에 50%가 윤석열 특검하겠다. 김건희 특검하겠다. 그리고 이채 양명주 반드시 이채 수사해서 양명주, 예. 김건희를 처벌하도록 하겠다. 이게 제 공약이었죠. 그러면 지난번에 그 김건희 씨가 구속됐을 때가 밤 12시 4분인가 가지고 예, 구속영장 예, 발부됐잖아요. 예.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안 주무시고 지켜봤을 것 같은데. 예. 그날 제가 방송을 나갔는데 아, 예. 어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언제쯤 발부가 될 것 같냐. 아, 예.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12시쯤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날 오후 왜냐하면 2시쯤에 이제 오후 2시 신문이 끝났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바로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고 신문만 하면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나요. 예. 그다음에 약간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기록을 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놓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잖아요.
좀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스코어 모습을. 약간 고민하고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정도 되면 한 12시쯤 발부가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그 시간에 발부가 아니, 됐다. 그러면 밤 12시까지 방송하셨었어요? 그때? 아니, 방송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날 제가 오전에 오전에. 오전 10시에 방송 나가서 밤 12시쯤 발부가 될 거다. 그때 보시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날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다른 사람들 다 물어보니까 잠을 안 자고 다 지켜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월드컵 결승전만한 그 관심을 갖다가 뭐 그런 얘기 나오던데 12시 4분인가 5분인가 이 속보가 딱 떴습니다. 예. 구속영장 발부. 예. 그랬더니 모든 유튜브가 이제 다 그 동영상을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전주방송도 이제 그걸 했는데 댓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원님? 사람들이? 뭐 혹시 맞춰볼 수 있으신가요? 뭐라 했냐면요. 댓글이 이제 잠을 자도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잠을 안 주무시고 다 지켜본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발부가 되는 순간 자야겠다. 그래 하시더라고요. 만세도 하고요. 아. 살았다. 이제 잠을 잘 수 있겠다. 참 많았죠. 아니, 어쨌든 우리 유성 의원님이 누구보다 그 소유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소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비로소 음. 김건희 구속됐다. 진작 3년 전에 구속돼야 할 사람이 이제서야 구속된 거잖아요. 너무 늦었다. 이게 그 이유가 정치검찰이 조직 자체가 윤석열,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 돼버렸잖아요. 예. 이게 검찰이 김건희한테 검찰을 상납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검찰이 진짜 윤석열의 사조직 비석이 돼버려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이거요. 이게 김건희 구속으로 인해서 검찰이 더 개혁돼야 할 명분이 됐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죠.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만났나 봐요. 네. 그래서 한 이야기가 김건희 씨 제가 죽어야 남편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또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을 나와 남편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그 네. 이야기 나왔고 이게 지금 동정심을 유발하는 작전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식적으로 한 얘기만 믿으십시오. 예, 출석할 때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는. 그랬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범죄를 안 저질렀고, 윤석열이 다 했습니다. 나는 무슨 권한이 있어요. 나는 나가서 범행을 다 부인할 거고, 실제로 한 사람은 윤석열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호인들에 저는 무슨 말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건희는 범행을 다 부인하고, 윤석열이 했다고 믿을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작전이 결국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죽어야 남편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씨가 어떻게든지 뭐라 좀 해봐라. 그래서 뭐 나를 구출해달라. 그런 SOS라는 뭐 해석도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일으킨 것은 내란이에요. 예. 그 내란 우두머리예요. 법상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그랬죠. 살 길이 없어요. 네. 그 외에 윤석열이 잡다한 거,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는 권력형 비리죠. 예, 권력을 이용해서 이게 뭐 어디 개입하거나 또는 돈을 받거나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것도 우리 법상 상당한 기간이 나올 겁니다. 지금 구속된 것만 해도 내가 3가지만 해도 예. 10몇 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다 수사해서 16가지 이렇게 죄 많은 것을 다 수사해보면 한 3, 40년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게 자기가 누구 생각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응? 지금 뭐 목걸이 받은 거 있잖아요. 시계 예. 이런 것만 지금 구속된 것만 도이치모터스 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이 제일 크죠. 예. 더군다나 목걸이 받은 거 그것만 해도 오면 8천만 원대 가까이 되잖아요. 예. 이 정도만 해도 벌써 10년이 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검인데 그동안 그 김건희 씨가 내란 특검에는 연루되지 않은 걸로 봤는데 최근에는 그 봉지욱 기자가 네. 뭔 내용을 밝혔냐면 김건희 씨하고 노상원 씨가 그 비화폰으로 통화를 네, 했다. 네. 그걸 밝혀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란 특검에도 적용이 되니까 예. 이제 말 그대로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예. 것도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아직 그거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예. 예. 저게 내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내란 수괴잖아요. 그럼 김건희가 부부니까 과연 내란에 얼마큼 관여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첫째는 그 내란 전날 또는 국정원장하고 문자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문자도, 예. 예, 이런 거라든가 또는 윤석열이 그 내란 그 개헌 선포하는 그날 경찰청 간부들 모아놓고 안가에서 가족사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걸로 봐서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에 내란과 관련한 중대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이 두려워서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게 자기들만의 내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밝혀지면 과연 V제로가 누군지 나오는 거잖아요. V제로는 다 알죠. 예. 국민들이 이제 V제로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석도 안 나가고요. 예. 윤석열은 나와봐야 어차피 사형 무기인데 자기의 득이 될 것이 없을 것 같고 또 나와가지고 진술 거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 않고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요. 특검이 신문 기술이 워낙 좋고 또 아픈 데를 이렇게 얘기하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마 김건희도 나와서 신문 받을 때 그런 것이 두려울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 심평 변호사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김건희 씨가 너무나 수척해서 네. 방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법무부에서는 네. 잘 의료 치료 받게 하면서 예.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럼요. 윤석열 뭐 아프다고 해도 다 마일리지 쌓는 거고요. 김건희도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거 오기 전에 수사도 받기 전부터 이미 아산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고 나왔다가 집에 갈 때는 그럼요. 걸어갔잖아요. 다 이게 법기술을 부리는 거고요. 나중에 구속 집행정지라든가 또 형 집행정지로 나가려고 명분을 마일리지 쌓는 법기술입니다. 예. 이 법무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안 넘어갈 거예요. 국민들도 이제 안 속고. 국민 안 썼고. 예. 그 최근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 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를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셨잖아요. 공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예. 공이라기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저는 그 당 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예. 생각한 이유가 1년 동안 이렇게 법사위원장 지켜보니까 정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실 분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그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뭐냐면 직접 국민대로 의사대로 또는 당원들 의사대로 또 이런 분들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되지. 국민들 의사 따로 있고 당원들 의사 따로 있고 정치인들 의사 따로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정청래 의원이 당원들과 가장 가까이서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그 착하기는 쉬운데 정의롭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 정청래 의원은 착하기도 정의롭기도 하지만 착하게 돼요. 예.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과거에 그 컷오프 됐을 때 덕컷 유재단을 만들어갖고 오히려 더 도와주고 다니고 또 가족사 얘기하고 또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단식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눈물도 많고요. 예. 따뜻한 분이다. 이런 분이 대표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동행해드린 건데요. 제 힘은 없었고 당원들께서 이미 정청래 대표를 대표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좋았던 게 예.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갈라치기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예. 서로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자신의 그 정책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예. 갔다. 그거 좀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요. 예. 네. 아마 그 내돈캠 선거를 하셨는데 이 정청래 대표가요. 캠프가 없고 그다음에 돈이 안 들어가고 네가티브를 하지 않고 내가 네가티브잖아요. 예. 네가티브를 하지 않고 캠프가 없고 이런 선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캠프가 없어요. 그리고 캠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단톡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캠프였고요. 네가티브는 진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보면서 오히려 칭찬하고 손잡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 정청래 대표 측이 네가티브를 안 하니까 박찬대 대표도 네가티브 안 하고 예. 그러면서 정책 대결을 하고 조금 더 당원들한테 다가가지고 어떻게 호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그 최근 그 지역 현안, 예.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저기 조만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발표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내정이 되신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할 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 제가 뭐 이미 보도가 돼서 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주
그 해안부 실무자 국장을 오락해가지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전주 안주가 이런 상황인데 국가 특히 행안부 윤원 장관이 이번에 새로 취임을 했으니까 전주 안주 입장에서 뭔가 입장을 얘기하든 뭘 조치를 해달라라고 하고 특히 이제 우리 그 정치라든가 그 시장, 도지사, 군수랑 대화를 좀 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아마 윤호중 장관님이 정치권과 대화를 해보겠다, 시장, 군수랑 얘기해보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일정을 조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서 전주 시민들의 바람을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끝으로 뭐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는. 예, 저는 전주 안주 통합 관련해서 전주 안주 완전 복원이죠.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고 모처럼 그 전북에 찾아온 기회, 말하자면 이번 도지사 각종 대강법이 통과되고 또 우리 국토부 장관 또 장관도 가시고 여러모로 이제 우리 전북에 새로운 기회가 오는데 이 통합은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다. 전북이 정말 힘들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픈 손가락 전북 회복을 위해서는 저는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